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황금펀치 이봉규입니다. 2년 전 11월 3일 김정은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김정은을 죽이려 했을까요? 오늘 황금펀치에서 김정은의 암살하려 했던 인물과 사건을 추적하는 김정은 암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기관총 난사 장면을 보셨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장면을 보내드렸을까요?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철한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김정은 암살 시도 언제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2012년 11월 달에 네. 그때 이제 그 류경원이라고요. 예.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시 중심부에 창광원이라는 사우나, 대형 사우나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김정일 시대 때 인민들을 위해서 김정일이 그 일본에서 수입에다가 네. 그 대형 사우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그 이제 군부대, 뭐 보위부, 안전부 또 이제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밀집된 그 거기다가 이제 그 류경원이라고 하는 대형 사우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우나를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김정은이 거기에 시찰하러 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기관총을 매복해 놓고 이제 쏴 죽이려고 했다. 네. 근데 사전에 막 발각이 되면서 그 범인은 도망갔고 아직 미제로 남은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터뜨린 건데요. 김정은 암살 사건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기사 첫머리에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은 2012년 11월 13일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진 의원, 그런데 왜 이제야 밝혀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성하 기자는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주성하 기자가 밝힌 것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취재원이죠.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런 엄청난 사건은 그동안에 쉬쉬하기 때문에 안 시점도 사실은 알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정보원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뜨린 건데, 어쨌든 이 주성하 기자의 이 말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구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보는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주성하 기자의 취재원에 의한 보도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양욱 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예. 여기서 아까 우리 강철한 대표가 기관총으로 시도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예. 보통 이 암살 사건은 권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기관총으로 시도를, 기관총은 이게 커가지고 은닉하기도 어려울 텐데 왜 기관총으로 했을까요? 권총으로 암살을 시도하는 것은 보통 그 접근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숨기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일단 근접 경호는 굉장히 최고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적당한 거리에서 기관총을 은닉을 해놓고 거기서 사격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100m나 200m 떨어진 곳에서 집중 사격을 해서 사살을 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판단으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지금 북한이 그 아주 치밀한 근접 경호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려 기관총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 뭐 경호원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다 해서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수단일 수도 있을 그게 것입니다.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죠? 어느 정도 바깥에서 기관총으로 일단 사살할 수 지금 있습니까? 북한군이 쓰고 있는 기관총이 70, 30과 82식 대대 기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관총들이 AK 소총보다 굉장히 좀 더 큰 탄환을 씁니다. 네. 사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한 7에서 800m 정도 거리를 이제 최대 사거리로 사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파괴력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K 소총 생각하면은 한 뭐 400, 500m 내에서 이렇게 맞아서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거리도 훨씬 더 길고요. 일단 탄약의 그 화약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이제 이 경호원이 김정은을 감싼다고 하더라도 그 경호원의 몸을 뚫고 방탄조끼로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까지 맞출 수도 있는 것이죠. 몇 발이나 들어가죠? 이 기관총에. 이제 이거는 장착이. 그 탄띠 방식입니다. 탄띠 방식이라서 탄띠가 보통 이제 한 뭐 100발 단위, 뭐 200발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데, 그래서 탄띠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제압이 가능한 것이죠. 100발이 그냥 한 번 장착으로 두루룩 100발을 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분당 발사율이 보통 기관총이 한
1분당 500에서 600발 이상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당기면 1분 내에도 그냥 다 100발을 다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강철한 예, 이게 정 대표님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김정은을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권을 다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죽여 없애겠다라는 시도지 이게 단순히 그 김정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철한 기자님, 저 유경원 시찰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예. 김정은이가 시찰 나가면 그 호위부라고 그럽니까 경호원들이 예, 보통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친위 부대가 근접 경호를 몇 명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친위 부대가 3개 대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허위 천국이라고 있는데 네. 허위 천국은 거의 뭐 1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김정은이가 그러면 예. 어디 저 현지 지도 나갈 때 10만 명이 떠요? 그러니까 다 뜨진 않죠. 다 뜨진 다 뜨지 않고 않고요. 이제 뭐 필요한 인력만 뜨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김정은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네. 거의 한 4중, 5중 경호를 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적 경호는 친위 내가 서고 그 근접 경호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가 100명 나가서 정도. 예, 군적 경호 서고 그러면 예. 기관총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근접 경호할 거기에 기관총을 숨겨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면 그 기관총을 들고 쏘겠다. 예. 그러면 근접 경호원만들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동네를 다 사거리 기관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게 약간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게요. 예. 원래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경호원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시대로 바뀌면서 약간 사복을 입히고 약간 세련되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김정은 경호원들이 막 수류탄에다가 막 뭔가 차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뭔가 이제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협에 대비해서 아마 다시 또 했다가 지금 좀 약간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또 하나 이 일을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개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이 스나이퍼 저격수들은 저격수가 해서? 장총을 쓰고요. 망원 렌즈가 있는 장총을 가지고 아주 멀리.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보면 김정은 호위를 이때까지만 해도 2km 반경 내에는 이제 사진에 다 이제 물색해서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km라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실 이게 지금 이 여기 말하면 유경이라는 것은 복합 편의시설이니까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불과 수십 미터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총이 숨져 있었던 그 향나무 아래라는 거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다가 기관총을 숨겼다고 하면 아무나 김정은의 못하죠.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와서 최측근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간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은 건데 일단 북한에 기관총을 갖다 구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기관총을 놨다는 거는 일단 기관총을 쏘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고 그렇겠죠. 또 오는 사람은 다 이제 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좀 걱정돼요. 이 정도의 과감한 거면요. 아무나 하는 암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북한이 발칵 뒤집혔을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양욱 의원님, 이 기관총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에서 기관총 소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권총도 뭐 일단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총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김정은이 같은 이런 이제 독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 방문을 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총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탄 같은 거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관총만 떨렁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의 어떤 강도가 조금 낮을 수 있지만은 다 탄알까지 장전된 상태로 만약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암살 기도다. 암살 기도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 강철한 대표님. 예. 이 시점부터 김정은에 대한 그 경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총이 발견되고 암살 시도라는 게 나타나니까 예.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전에도 김정일의 경호는 철저했지만 예. 이렇게 뻥 뚫렸다. 아차하다간 죽을 뻔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잘 막아도 네. 그 내부에 적이 있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미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너무 과도하게 경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네. 더 막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다만 이제 내부의 적이 누구냐, 누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정보를 흘려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했냐, 이걸 아마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이 증거들이 좀 나오는데 이 조 기자가 취재한 걸 보면 자 이쯤에 우리나라 군에서도 군 당국에서도 조금 몇 달 지난 뒤에 북한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김정을이 머무는 이제 사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별장도 있고 뭐 있는데 그 근처에 장갑차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거의 뭐 전국에 100여 대가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냐? 북한에 뭐 있냐는 정도의 첩보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도입니다.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나거나 김정일이 나타날 때는
경호원들은 거의 사진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전부터 바뀐 게 뭐냐면 헬멧을 쓰다거나 기관총을 들었다거나 이런 어떤 중장비한 경호원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겁이 난 이거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경고입니다. 자, 김정은이 가는 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세게 경호를 하니까 니들 조심해라는 어떤 경고일 수가 있는데 이런 정황들만 보면 어쨌든 김정은이가 이번 일을 겪고 난 뒤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그 경호 태세를 바꾼 거고요. 또 아까 제가 2km 반경 이야기했는데 이때부터는 4km로 이제 그 반경을 늘렸다고 하고요. 또 미사일에 대비하는 그 2차 경호 범위도 40km로 넓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정은 호위는 상당히 세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현지지도 동선 거기에 기관총을 숨겼다. 이거는 그냥 암살범이나 일반인이나 그냥 군인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김정은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범은 누굴까요? 지금부터 암살범 색출에 들어갑니다. 네, 11월 3일 김정은을 기관총으로 암살하려 했던 범인은 아까 쭉 나온 사진 중에서 그 범인은 누굴까요? 각자 추리를 해주시는데요. 양욱 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장성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래서 그 처형이 된 것이다. 근데 조금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은 장성택을 제거하고 싶은 누군가가 그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고 장성택이 제거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리가 한 번 더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결국 인민내무군이 그런 부분의 외곽을 관리를 할 텐데 이거에서 잘못된 거는 책임은 당연히 장성택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가능성도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 의원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최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 말씀드린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설명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다른 분들이 그럼 힌트 좀 말하면 안 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 저는 이 대표 안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없다. 네.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어딘가에? 네, 저 셋 중에 하나는 아니고 그 배후 세력 뒤에서 이 조직국을 장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나온 그렇죠. 노미네이터 된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죠. 한 번 초기에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2012년도면 이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네. 뭐 한 1년여 그렇죠. 남짓한 때잖아요. 근데 그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더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강철한 대표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약간 그 우리 정면 대표님 말에 약간 동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4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중국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영천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제 그 폭탄을 설치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정보가 이제 김정일에게 들어가면서 김정일이 그때 기차로 안 오고 배로 남포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정일이 만약 기차로 왔더라면 네. 폭발 사고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뭔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허. 그 당시에 장성택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힘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일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던 시대였는데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뭔가 숨어 있는 세력이 있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 김정일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장성택이 이제 인민내무군 또 인민보안부 한 30만 명의 병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공을 쥐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마 여차하면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장성택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최룡해라고 하고 이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 방금 기관총 난사 장면을 보셨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장면을 보내드렸을까요?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철한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김정은 암살 시도 언제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2012년 11월 달에 네. 그때 이제 그 뉴경원이라고요. 예.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시 중심부에 창광원이라는 대형 사우나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김정일 시대 때 인민들을 위해서 김정일이 그 일본에서 수입에다가 네. 그 대형 사우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그 이제 군부대 뭐 보위부 안전부 또 이제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밀집된 거기다가 이제 그 뉴경원이라고 하는 대형 사우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우나를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김정은이 거기에 시찰하러 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기관총을 매복에 넣고 이제 쏴 죽이려고 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황금펀치 이봉규입니다. 2년 전 11월 3일 김정은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김정은을 죽이려 했을까요? 오늘 황금펀치에서 김정은의 암살하려 했던 인물과 사건을 추적하는 김정은 암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런 엄청난 사건은 그동안에 쉬쉬하기 때문에 안 시점도 사실은 알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정보원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뜨린 건데, 어쨌든 이 주성하 기자의 이 말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구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보는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주성하 기자의 취재원에 의한 보도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양욱 위원 나와 계시는. 근데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그 범인은 도망갔고 아직 미제로 남은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터뜨린 건데요. 김정은 암살 사건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기사 첫머리에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은 2012년 11월 13일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진 의원, 그런데 왜 이제야 밝혀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성하 기자는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성하 기자가 밝힌 것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취재원